가벼요. 추위에 도움이 될까요? 일전에 한번 마셔본 적이 있어. 그땐 무척 쓰기만 했는데. 오늘도? 오늘은 달콤해졌어. 아마도 내가 헛된 희망을 품게 되나 보고.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남다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하루 한 잔보다 조금 더 많은 367잔으로 세계 2위입니다.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551잔인 프랑스에는 못 미치지만 전 세계 평균이 161잔이라는 것을 참작하면 한국은 이보다 2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커피 원두 수입량도 세계 3위여서 지금 한국은 커피공화국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처음 커피를 마신 것은 언제인지 아시나요? 평소 가비를 즐겼다던 고종이 커피를 처음 마신 날일까요? 조선시대에는 왕을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였으니 고종이 커피를 즐겼다면 기록으로 남아있겠죠? 고종은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최초로 커피를 즐긴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895년 아간파천 당시 커피를 접한 후 그 맛에 빠져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고종 황제가 커피뿐만 아니라 와플 등 디저트도 함께 즐겨 먹었다고도 합니다. 지난 2017년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기념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의 홍보물에는 고종 황제 황실 와플이라며 와플을 판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왕조실록 등 당대의 기록에는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고종실록에 등장하는 커피 이야기는 1898년 고종 35년의 기록으로 당대 기록에 의하면 유배가게 된 김홍육이 앙심을 품고 커피 차출전자에 앞에를 넣었다는 복살미수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고종 황제가 커피 애호가로 와전된 것은 일본 공사 가토가 복살미수 사건에 대해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내용 때문이라 추측합니다. 폐하께서는 때때로 양식을 찾으시는 일이 있는데 먼저 커피를 드시는 것이 상례였다. 그날 밤에도 역시 먼저 커피를 드렸는데 커피는 상시로 변하는 것인지 맛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소량으로 두세 번 드셨다라고 당시 상황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 고종 황제는 양식을 먹을 때 커피를 곁들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고종이 스트레스로 인해 커피에 중독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차 애호가였던 고종이 여러 차 중 하나로 커피를 즐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종 황제가 커피를 즐긴 최초의 한국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기록 이전 1885년 당시 중국 상해에서 유학 중이던 친일파 윤치호의 일기에는 커피와 우유, 빵을 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프랑스 선교사였던 시몽 프랑스와 베네르 신부의 기록에도 커피를 주문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관 파천 이전 이미 조선에는 커피가 들어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벨 로웰의 기록을 보면 조선의 커피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최신 유형품이었던 석식 후 커피를 마셨다는 기록으로 짐작컨대 아간 파천보다 11년 전에 이미 커피 문화는 조선에 유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행이라는 것은 커피가 일부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시장각의 윤종식 집을 방문했다. 조금 있다가 당소위가 해관에 왔다. 갓비차, 일본 우유, 흰설탕을 큰 종지로 하나, 그리고 권련 한 개를 대접받았다. 미시에 해관에 돌아와서 업무를 보았다. 라는 기록이 해연일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기록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인 1884년 음력 7월 27일입니다. 해연일록은 부산해관 감리서 서규관 민건호 씨가 29년 동안 쓴 일기로 이날 이전에 한국에서 커피를 마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이것이 한국 최초 커피 음용에 대한 공식적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한국에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커피 음용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884년 음력 7월 27일 해연일록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으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해관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다는 것은 당시 커피는 일반인들도 즐길 수 있는 음료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관은 지금의 세관으로 1878년 지금의 부산시 동구 수정초등학교 근처에 들어선 두모진 해관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관이고 부산해관은 1883년 7월 지금의 중구 동강동 이가에서 개청되었습니다.
아무튼 한국인 최초 커피 음용 기록은 부산은 커피 도시라는 역사성과 당위성을 갖게 했습니다. 당시 음력 기록인 7월 27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9월 16일에 부산은 커피 도시라는 사투리 어감을 살려 부산 커피데이라는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첫 커피 음용 도시 14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부산은 커피데이 행사 규모를 확대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커피 음용에 대한 첫 기록이 부산에서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산을 커피 메카로 만드는 것이 좀 억지스러워 보이나요? 이것이 억지스럽다면 커피에 대한 다른 자료를 볼까요? 수입 커피의 93 내지 96% 이상이 유입되는 부산항에는 지난해 기준 원두가 17.1만 톤, 금액 기준 8억 8천 달러 수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부산을 한국 커피 수입의 가문도시라 할 만한가요? 그리고 최근 들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가 부산의 거점 매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부산을 물류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 커피 물류는 원두를 단순 배송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물품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일선 매장에서 직접 재고 관리와 물류 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는 부산에 남부권 물류센터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6개와 맞먹는데 약 38,000제곱미터 대략 11,500평 규모로 커피 전용 물류센터로는 국내 최대라고 합니다. 업계뿐만 아니라 부산시도 커피 산업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4월 커피도시 포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신항만 배후단지에 커피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현재 아시아 지역 생두 유통기지인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커피 허브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 절실합니다. 이것이 부산이 커피 산업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커피가 가진 산업적 잠재력에다 관광과 결합했을 때의 시너지 등을 고려하면 부산이 새로운 성장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커피점은 포화 상태라는 말을 들은 것이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전쯤 대형 샤브샤브점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자문을 의뢰한 고객이 몇 분 계셨습니다. 대형 식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프랜차이즈를 하시려면 커피 프랜차이즈를 하시라 라고 말씀드렸더니 커피점이 너무 많아 포화 상태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스타벅스, 엔젤리너스, 카페베네 등 커피 프랜차이즈가 우후죽순 생기던 때였으니 당연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300평 이상 되는 대형 샤브샤브점을 오픈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도 못 넘기고 가게를 정리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커피는 당분간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이유는 2000년대 초반 2층에 있던 커피점들이 1층으로 내려왔을 때 그곳에는 20대 대학생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정도 지나자 커피점에는 20대부터 60,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프랜차이즈 커피를 마신 20대들은 늙어 죽거나 병들어 음료를 가려야 할 상황이 아니면 계속 마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숍에는 커피만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니고 커피점들은 이제 커피만 파는 것도 아닙니다. 제 예측은 맞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탐내는 커피 시장이 되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커피점이고 되는 건 커피뿐이다. 한국 상가 임대료는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다 올려놨다. 지금은 이런 말도 합니다. 상가 건물을 가진 건물주들은 1층에 유명 브랜드 커피점을 입점시켜달라 하십니다. 정말 이제는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 같아서 완전 끝물이다 싶은가요? 저는 아직 커피 시장이 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한국 커피 시장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하면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글로벌 커피 브랜드의 국내 진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최대 커피 기업 TNG가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고 스타벅스와 파스구치, 폴바셋 외에 올 하반기 캐나다 유명 커피 브랜드 팀홀튼이 연내에 강남 신논현역점에 국내 1호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미국의 햄버거 브랜드, 제거스 등 글로벌 식음료 브랜드들도 경쟁하듯 한국으로 상륙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상륙하는 해외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식음료 경쟁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식음료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이유는 한국은 새로운 브랜드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자신의 소비 경험을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우리나라 MZ세대들의 소비 특성을 기회 요인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향후 커피 시장이 바꿀 부동산 시장이 보이시나요? 커피 산업의 경쟁력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커피 시장도 양극화가 심화되어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 전략은 달라져야 되겠죠? 커피 산업에 종사하는지, 창업을 준비 중인지, 부동산 중개하는지, 상가 투자하는지에 따라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회이면 잘 잡으시고 위기라 생각하시면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 리지였습니다. 오늘은 달콤해졌어. 아마도 내가 헛된 희망을 품게 되나 보고. 어떤 나는 내 일생에서 처음으로 이리 멀리까지 와봤어. 다음엔 더 멀리까지 가보고 싶다는, 그런 다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헛된 희망 말이오. 거기가 어디요? 나도 함께 있어. 있어. 희망이니까. 혹시나 보일까 너의 그 아름다운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